올 시즌을 무관으로 마무리한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꽤나 충격적인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기존의 투엘 감독을 시즌 중도에 예약 해고했다가 계속되는 구인 실패에 다시 유임할 듯 하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서 프리미어리그 팀의 감독을 노린다는 소식인데요. 유럽 최고의 이적 전문가인 로마노 기자가 뮌헨은 뱅상 콤파니를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곧 계약이 임박했다. 콤파니 감독은 지난 월요일에 뮌헨의 감독직을 제안하는 첫 번째 전화를 받자마자 감독직을 수락했다. 그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됐다. 뮌헨과 번리는 이번 계약을 마무리하고 보상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계속 접촉 중이다 라면서 번리를 지휘하던 콤파니 감독이 매우 갑작스럽게 뮌헨의 차기 감독으로 부임할 거라고 전한 겁니다. 독일 빌트지의 뮌헨 전문 기자인 폴크 기자도 뮌헨은 콤파니 감독과 구두 계약에 합의했다. 이제 뮌헨은 번리 구단 측과 협상을 해야 한다. 콤파니 감독과의 계약은 2028년까지다. 이번 주말에 콤파니 감독의 부임이 발표될 예정이다라면서 며칠 내로 콤파니 감독이 뮌헨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할 거라는 걸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서 번리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인 앤디 존스 역시 벤상 콤파니가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으로 취임하는 계약이 거의 완료됐다. 양 구단은 보상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협상은 이제 마무리 단계다. 며칠 내로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다. 번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몇 주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번리 입장에서도 콤파니 감독의 뮌헨 부임으로 인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죠.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래텐버그 기자까지도 막스 에베렐과 크리스티안 프로인트 단장은 콤파니를 제2의 사비 알론소로 만들고 싶어한다. 리스크는 분명하지만 그들은 콤파니에게 뭔가를 받고 가장 재능 있는 감독 중 한 명이라 판단했다라면서 콤파니 감독의 부임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양쪽에서 이런 얘기가 쏟아지는 걸 보면 차기 감독은 콤파니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콤파니 감독이 지휘했던 번리가 이번 시즌에 5승 9무 24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강등된 걸 보면 상당히 의아할 수도 있는 결정입니다. 게다가 41득점에 78실점으로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뮌헨 수뇌부들이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맞죠. 하지만 철저히 우리 김민재 입장에서 보면 콤파니 감독이 투엘 감독보다 100배 나은 감독입니다. 일단 투엘 감독은 말해 뭐하나요? 전반기 내내 김민재를 혹사에 가깝게 부려먹고는 이후에 마치 모든 문제가 김민재 때문이라는 듯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희생양처럼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김민재를 저격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김민재가 갓 이적했을 때는 꿈꾸던 선수라고 하면서 엄청난 애정을 보여줬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설마 했던 무관 시즌이 현실화되자 확 돌변하면서 토트넘에서 쫓겨난 다이어를 더 중용하는 매우 황당한 판단력까지 보여줬고요. 유임 얘기가 나왔던 것도 투엘 감독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체할 감독을 도저히 찾지 못했던 게 더 크다 보니까 사실 능력적으로는 이미 투엘 감독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콤파니 감독은 어떨까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면 콤파니 감독은 현역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기 전부터 맨시티에서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면서 총 4번이나 리그 우승을 경험한 월클 센터백 출신의 떠오르는 차세대 감독이란 점입니다. 콤파니 감독이 현역 시절이던 11-12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면서 맨시티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맨시티의 주장직을 맡으면서 구단 차원에서 동상까지 세워준 레전드 선수였죠. 뿐만 아니라 벨기에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장을 맡아서 마치 캡틴 손흥민처럼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모두 주장직을 소화하는 리더십까지 갖췄습니다. 벨기에 국가대표로서는 황금세대를 이끄는 핵심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 4강에서 우승팀인 프랑스를 만나서 아쉽게 탈락하면서 3, 4위전으로 떨어졌지만 잉글랜드를 2-0으로 꺾으면서 최종 3위로 벨기에의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선수 은퇴 이후에 감독을 하는 선수들 중에 과르디올라 감독의 제자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은 선수 시절은 아니지만 코치 생활을 맨시티에서 하면서 과르디올라에게 배웠고 레버쿠젠의 알론소 감독은 커리어 말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끌던 뮌헨으로 이적까지 하면서 그의 축구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콤파니 감독 역시 맨시티에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과르디올라 감독과 선수로서 함께하면서 충분히 그 진수를 잘 배웠죠. 덕분에 맨시티를 떠나 벨기에 안더레흐트로 갈 때 애초부터 선수 겸 감독으로 계약하면서 곧바로 지도자의 길에 한 발 담그게 되는데요. 맨시티 측에서는 2020년 5월에 콤파니에게 먼저 감독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때만 해도 선수로 뛰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에 선수 겸 감독직을 제안한 친정팀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2020년 8월 현역 은퇴와 동시에 감독직을 맡으면서 안드레흐트를 이끌고 연속 리그 3위를 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까지 획득했던 콤파니 감독은 2022년 6월에 2부 리그로 강등당한 번리로 부임해서 감독으로서 잉글랜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번리는 1부에서 2부로 떨어진 충격으로 닉 포프 골키퍼를 비롯해서 맥닐, 벤미, 타코스키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는 악재가 겹쳤는데 콤파니 감독은 자신이 활동했던 벨기에 1부 리그에서 눈여겨보던 선수들을 다수 영입하면서 어떻게든 선수단을 다시 꾸렸습니다. 전임이었던 다이치 감독의 번리는 수비적인 전술로 흔히 말하는 실내 축구를 구사했던 반면 콤파니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매우 공격적인 축구로 수비 라인을 높이 올리면서 팀 컬러를 확 바꿨는데 이게 엄청나게 잘 먹혀버렸습니다. 덕분에 콤파니 감독은 10월에 이달의 감독상을 받고 12월, 1월, 2월까지 3연속 감독상까지 받으면서 번리를 압도적인 1위로 이끌었죠. 잉글랜드의 모든 축구팀이 참가하는 FA컵에서도 번리를 8강까지 올려놓는 기염을 토했지만 안타깝게도 상대로 맨시티를 만나면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자신의 제자인 콤파니 감독에 대한 극찬을 해주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콤파니는 언젠가 맨시티의 감독이 될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뒤를 이을 만한 인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FA컵은 탈락했지만 콤파니 감독의 번리는 시즌 종료를 7경기 남겨두고 조기에 승격을 확정했고 바로 다음 경기에서는 조기 우승까지 확정지었죠. 그야말로 2부 리그를 완전히 지배하는 퍼포먼스였고 챔피언십 올해의 감독상도 당연히 가져갔습니다. 다만 올 시즌에 1부 리그로 승격한 이후에도 2부 리그를 휩쓸었던 공격 축구를 버리지 않고 일관적인 전술로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의 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게 잘 통하지 않았죠. 손흥민 역시 시즌 초반 번리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하면서 1부 리그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줬고요. 그러나 만약 뮌헨에서 같은 전술을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독일 최강의 선수단을 가진 뮌헨은 투엘 감독 체제에서는 수비 라인을 올리지 않고 좋게 말하면 안전하고 나쁘게 말하면 답답한 구식 수비 전술을 사용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애꿎은 김민재가 피해를 보면서 나이어에게 밀렸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 라인을 높이 올리고 적극적인 수비를 원하는 콤파니 감독이 온다면 다시 김민재가 중용될 가능성이 커지죠. 콤파니 역시 현역 시절 월크 센터백이었던 만큼 김민재가 개인적으로 집중 케어를 받으면서 더 발전할 여지도 더욱 많고요. 콤파니 감독은 현역 시절 피지컬은 물론 볼 컨트롤, 판단력, 수비 조율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육각형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김민재가 그런 레전드 선수에게 배울 수 있다면 나중에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한 이후에도 빠르게 적응하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 한번 제대로 키워주길 또 속는 셈 치고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